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온라인 저장 공간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는 총 두 가지 섹터로 강의가 제공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인터넷에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나만의 저장 공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USB나 외장하드를 학교에 들고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분실의 위험도 있고 또 보안상 위험도 되기 때문에 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면 그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인터넷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많은 용량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USB를 뭐 이제 한 100기가 정도 혹은 뭐 32기가 정도 산다 하면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비용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맨날 들고 다녀야 되고 잊어버리고 집에 두고 나온 경우에는 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구글 드라이브는 굉장히 많은 한 3테라 정도 되는 용량을 지금 교육 계정을 이용하면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구글 드라이브를 업무에 활용할 때 학교 단위로 쓰는 공유 드라이브를 쓰거나, 저 같은 경우 선도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드라이브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거나 협업 작업을 할 때 혹은 선생님과 함께 협업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활용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동작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구글 도구이기 때문에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온전한 기능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로 로그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렇게 계정을 로그인 하셨다면, 지금 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계정, 그 울산광역시 교육청 계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구글 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드라이브라는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수업에서도 그렇고 업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일을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23.07GB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3TB 정도 인당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한 100분의 1 정도도 안 썼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폴더라고 되어 있는 이 콘텐츠 보관함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수업 중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파일들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셨다면 이렇게 많은 폴더가 있는 화면보다는 빈 화면이 될 텐데,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제 정답은 첫 번째로 공유 드라이브였습니다. 저는 어떤 연수에서도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폴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제가 소속된 교과인 정보 선생님들과 함께 정보연구협의회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각종 수업 자료를 공유하거나 뭐 학생 지도 방안,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지 뭐 스터디 관련된 내용도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예시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 부서들에서 뭐 주간 업무 협의록이라든지 혹은 월중 행사 계획표, 혹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서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때 시간표 작성 같은 것들을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함께 하면서, 지금 저희가 쿨 메신저를 기존에 썼었는데요. 그 쿨 메신저를 쓰면서 만약에 사업 담당자가 있다면 그 사업 담당자가 한 30명 선생님의 파일을 취합해서 결합해야 되는 그런 불편에서 벗어나고 하나의 문서를 통합해서 협업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번 실습하면서 공유 드라이브 한번 만드는 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 때는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새로 만들기 버튼에서 새 공유 드라이브에서 제목 없는 공유 드라이브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수용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드라이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처럼 드라이브가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드라이브 안으로 입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파일을 드롭하거나 새로 생성하세요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넣고 싶은 파일이 있다면 이 안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새로 만들기 버튼에서 파일 업로드 혹은 폴더 업로드, 혹은 선생님들께서 구글 독스를 쓰신다면 구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 드라이브를 제 혼자 쓸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선생님들과 함께 쓸 거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멤버 관리에서 멤버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의 멤버 관리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하고자 하는 멤버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엄동현이라는 선생님을 이렇게 추가해 보고, 김대경이라는 선생님도 이렇게 찾아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한 것처럼요,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대상자를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그 대상자의 이름을 치면 우리 교육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쭉 보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김대경 선생님으로 다시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두 가지 계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사전에 아마 문의를 드려봐야 알겠지만 저는 알고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 특히 공유 드라이브에는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제가 추가한 엄동현 선생님과 김대경 선생님을 어떤 권한을 부여할 거냐라는 건데요. 뷰어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아무것도 그냥 파일을 보는 것 정도만 가능하고, 뭐 편집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삭제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댓글 작성자는 말 그대로 작성한 문서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이고요. 참여자는 그냥 파일을 추가하거나 수정만 가능하고, 삭제 혹은 이동까지 하려면 반드시 콘텐츠 관리자 권한을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엔 예술 강사님께서 계시는데요. 예술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혹은 추가를 할 일도 있으시겠죠. 그럴 때는 참여자 권한을 드리면 되고, 일반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은 콘텐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 같은 경우에 혹시나 잘못 부여하게 되면 기존에 열심히 만들었던 폴더가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신 다음에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시로 이렇게 콘텐츠 관리자 권한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메일 알림 보내기란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보내기를 함과 동시에 이 엄동현 선생님과 김대경 선생님께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래서 지메일로 이제 드라이브 공유 권한이 할당되었으니 들어와서 같이 사용해라 라는 식으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 좌측 상단을 보시면 아까는 한 명이었는데 이제 3명이 됐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함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예시로 하나의 구글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수용 테스트 문서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만들고 1주차 수업 계획서 발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제가 넣어 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김대경, 엄동현, 홍창민이라고 넣어 놓고 이 문서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미 폴더 자체가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 즉 지금 2명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로 작성을 해 봤으니까 한번 종료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아까 전에 방금 만들어 놨던 드라이브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만든 1주차 수업계획서 발표라는 창이 보이게 됩니다. 즉 지금 공유 드라이브를 제가 하나 만든 거였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사진을 공유하실 수도 있고 혹은 수업 동영상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혹시나 공유해야 될 파일이 뭐 한 1시간 뒤에 필요하다 하시면 미리미리 업로드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거 예시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수를 했었는데요. 그 연수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어 보신 이런 폴더들도 있고, 여행에 관련해서 구글 드라이브, 공유 드라이브를 만드시고 저한테 공유해 주신 분도 계시고, 졸업 앨범이라고 폴더를 만드셔서 공유해 주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연구협의회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교과서 자료라든가 혹은 뭐 관련 공문 같은 것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이거 이제 제가 올린 자료는 아닌데 이렇게 누르면 이미 다른 선생님께서 올리신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과서 내용이고요. 다른 선생님께서 올린 것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드리면 코로나19 서식이라는 데 들어가면 뭐 관련 이제 등교 중지 서식이나 뭐 매뉴얼 혹은 학급에 반드시 게시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보건 선생님들께서 혹은 전교 직원들이 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이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들께서도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공유 드라이브 만들어 보시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문서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그 공유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 장점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